일단 우리 정은경 배우님, 장선 배우님, 김대희 배우님 자리 해주셨어요. 먼저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분 역할을 한 그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한이 역할의 장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진 역할을 맡은 김태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직 여기를 못 들어가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지금 1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핸드폰에 질문을 좀 저장해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서. 근데 오늘 또 다시 보면서 제가 질문거리들이 막 생겨났어요. 네, 사실 저는 정은경 선배님을 연극을 할 때 저는 이제 계속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막내였고 스텝이었어서 이제 선배님 연기하시는 것도 너무 항상 보면서 배워야지 하고 있었고 또 너무 따뜻하게 후배들한테 해주셨어가지고 오늘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네, 박석영 감독님하고 또 두 번째 작품이시고 김태희 배우님도 그러시고 근데 장 선배는 처음 작업을 하신 거죠. 어떤 스타일이신지도 궁금하고 또 호흡이 어떻게 맞으셨는지 캐스팅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박석영 감독님은 제주도에서 이제 다음 작업 준비 중에 계셔서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예. 우리 한이가 말을 잘해서 한이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야지 했는데 제가 먼저 좀 말을 잘 못해서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저도 가끔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현장 저런 현장 가보는데 다른 현장에 가서는 또 박석영 감독님이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또 이제 감독님의 작품에서 감독님은 항상 배우들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갖고 혹여라도 배우들이 어떤 뭔가가 불편하지 않을까 또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이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 외에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현장에는 다른 현장에서도 불순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또 그쪽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역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가끔 박석영 감독님하고 작업했던 그 현장들이 그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떠셨는지 참석해주세요. 이제 2015년에 스틸플라워라는 박석영 감독님 작품과 제가 그때 출연했던 소통과 거짓말이라는 작품이 같이 영화제를 가게 됐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뒤풀이에 사적인 제 모습을 먼저 보시게 됐어요. 그리고 작품을 보시고 나서 언젠가 또 같이 작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작품들을 또 보러 와주시고 그렇게 인연이 되다가 바람의 언덕으로 첫 작품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석영 감독님은 최대한 순서대로 장면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우들이
충동이 생기거나 촬영이 조금 바뀌거나 하면 또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배우들을 좀 배려하면서 그 호흡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피디님도 오셨는데 그렇게 스케줄을 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태프분들도 다 이렇게 좀 같이 현장에서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좀 그런 집중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차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어서 최대한 감독님한테 맞춥니다. 감독님 좋으시죠? 처음 2014년부터 다른 작품으로 서로 와가지고 만나긴 했는데요. 근데 2014년이니까 꽤 됐는데 매년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었을 때 대했던 느낌이랑 계속 저도 변한 게 있겠지만 감독님도 변하고 그러시면서 배우에 대한 생각과 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촬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많은 것들이 같이 작업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받으시면서 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같이 겪었다. 그리고 저한테 감독님은 사장님 같으신 분이니까 저는 차가운 오바 가릴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장님을 좋은 사장님이죠. 임금 체불 안 되고 좋은 사장님. 네, 너무 좋은 사장님이죠. 저는 영화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짧은 제가 한 줄평 남기고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되게 말굽 자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다 밀어내고 땡기고 막 이러다가 그 와중에 어딘가 하나는 붙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너무 외로운데 누군가 이 세상에 안아주는 품이 너무 커서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좀 작고 여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오늘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롭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관계가 이제 영분과 한이는 계속 좀 당기고 싶지만 또 계속 밀어내는 사이 또 태희 배우님이 맡으신 아들 이복 어떻게 양 아들이라고 하면 되죠. 네. 또 엄마라고 사실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는 것 같고 저 사람들 이제 혼자 남겨져서 너무 외로운데 당기고 싶은데 또 밀어내는 사이 그런 관계들을 이제 연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관계가 저렇게 관계가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그 눈빛들이 오고 가는 게 전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져서 감독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배우분들끼리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은경 선배님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태희 배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어떠세요? 선배님 긴장하셨어요? 아무쪼록 저는 이제 은경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 전작 이제 제 곳에서 제 어머니 역할로 또 나오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은경 선배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제가 공연을 봤었어요. 보기도 하고 좋은 극단에 계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 선배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실은 작업은 처음이지만 그 전에 좀 많이 보기도 했었고 배우들이 그 태백이라는 그 해발 700m 기본적으로 그 깔려져 있는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그 전국에서 제일 작은 이마트가 이제 태백에 있는데 저희는 항상 밤마다 이마트를 갔죠. 눈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태우고 제가 한번 이렇게 벽에도 이제 받고 이러면서 촬영이 끝나면은 이마트를 가고 눈을 보고 별 보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공동 작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것도 되게 많지만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영화라는 작업이 공동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여기에서 누구 하나 마음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받을 수 있게끔 가야지만 그 영화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빛을 발하고 힘을 내지 않을까?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사실은 영화라는 건 되게 기록이랑도 되게 많이 맞물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어떤 발자취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남아서 계속 이야기 될 거고 우리도 어느 순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기억하는 어떤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들 깨끗하게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에 어떤 합당한 많은 것들을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전부터 되게 들었던 생각이긴 했었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근데 뭐 없잖아요. 즐겁게 지내는 것들. 마음이 가장 좀 편안해야지만 사실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밤마다 이마트를 갔습니다. 네,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는지는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했냐면요. 항상 은경 선배님께서 옷을 사시면은 야 이거 바꾸러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나가서 바꾸고 그랬습니다. 예. 정 선배님 어떠셨는지. 일단은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요. 심지어 태백 시민분들까지도 너무 저희가 갈 때 막 아쉬워서 막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햇빛 모텔 여기 사장님도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잘 해주셨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가족 같은 촬영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네네네 햇빛 모텔 안에서 그래서 태백에 있었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진짜 좀 따뜻한 여행을 날씨는 추웠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경 선배님도 진짜 너무 사실은 나이가 있는 선배님들을 뵀을 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부분들도 생기는데 정말 더 배려해 주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같이 진짜 이렇게 이마트도 다니고 태백의 어떤 동굴도 가고 그렇게 좀 같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태희 오빠가 배우지만 또 제작부로서 저희 이렇게 진짜 본인 촬영이 회차가 아닐 때는 저희를 좀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다 같이 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 영분 캐릭터가 마음을 좀 열었다면 이 세 분이 같이 가족이 돼서 이마트를 가고 그런 모습도 영화 이후의 삶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 안에서 엄마로서 딸이나 또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 다 성공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영분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영화 밖에서도 우리 태희하고 또 우리 선이가 배우로서 제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제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예,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이. 같은 배우로서는 조금 질투가 나고 너무 부러운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오늘 바람의 언덕 상영이 1년 만에 다시 재상영한 거잖아요. 인디 돌잔치를 맞이해서 관객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제가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아마 첫 상영을 하셨죠. 상도 받으시고 제가 그때 단편 영화로 부산 영화제에 갔을 때 정말 표를 구하기 어려워서 왜냐면 입소문이 엄청 파다해서 빨리 매진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못 보고 그 다음에 봤었거든요. 아마 관객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또 전해져서 이렇게 다시 재개봉에 투표를 재상영에 투표를 해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여기 다른 이제 받은 질문들을 이제 한번 드려볼 텐데 여기 맨 마지막에 박석영님께서 들어오셔서 본인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칭 아니시죠? 저기 멀리 계신 박석영 감독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기 안 계시면 패스 한번 해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답 주신 질문들과 좀 연관이 다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엄마가 딸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그냥 나간 건지 화를 내는 건지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속았다 해도 적어도 아파하는데 남남이라도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엄마의 감정선 변화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하셨고요. 아래 질문이랑 좀 맞닿는 것 같아서 같이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명분을 보면서 나이가 갈수록 점점 감정 변화가 잦은 소녀 같아지는 모습이 저희 엄마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영분이 떠나는 길에 다리 위에서 환희를 탓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진심이었을까요?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서 연기하셨을지 궁금하시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시면서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미우면서 이해가 또 가는 것 같으시다고. 네, 이게 좀 사실 영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좀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는 한이가 아파하는데 그 과호흡을 하고 있는데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사실은 저도 어려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이해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감독님하고 좀 더 깊이 얘기를 했어서 한번 감독님을 졸라서 얘기를 할 걸 뭐 찍고 나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가장 제가 이 작품에서 확신을 했던 건 그 다리 위에서 또 이제 그 딸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은 제가 가장 먼저 확신을 갖고 예 그거부터 뭐 작품을 받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딱 꽂히면 저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넓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이가 과호흡을 할 때 제가 나갔었던 그 장면은 엄마는 한이를 또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이의 어떤 그런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은 119를 부르든 물을 먹이든 뭐 이런 그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제가 나 때문에 또 저렇게 과호흡을 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이 두려웠어요. 엄마가 옛날에 한이를 버렸던 그런 것처럼 제가 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괴롭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과호흡하는 한이를 또 버린 거예요. 그래서 3번 버린 건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리 위에서의 그런 장면은 우리 부모라면 항상 자식의 옆에서 든든한 뿌리와도 같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모습으로 있어주기를 자식들은 다 바랄 거예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도 한번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굳세게 계시던 분이 어떤 큰 안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상태가 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닌 저하고 똑같은 그런 하나의 인간이 되어서 무서워하면서 아이처럼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빠가 나하고 똑같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단 한 번 아빠가 평생 살면서 한 번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리 위에서 한이를 맞닿았을 때 한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런 어떤 관계와 그동안에 내가 이 아이를 버렸었던 어떤 그런 무서움 그런 것들 그러면서 가장 솔직해졌던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서 절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이의 엄마로서 거기에 서 있었다면 엄마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겠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런다거나 엄마로서의 태도를 취했었을 텐데 그 다리 위에서는 엄마가 아닌 무서운 또 우리도 겪는 그런 어떤 한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이 있었어요. 예. 저도 이제 보면서 그 하늘 버리고 나가는 엄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저는 영분이라는 이름이 좀 마음 아프게 더 다가오는 게 1분, 2분, 3분이 아니라 영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라 인분 아닐까? 옆에 아무도 없는 어떤 그런 의미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가족도 없고 이제 같이 살던 이제 좋아하던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자기가 계속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기저에 외로움으로 엄청 많이 깔려있는 사람일 텐데 한이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이가 어렸을 때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장면을 또 여기서 봤을 때 그게 그냥 어렸을 때 그런 영분의 마음이 좀 느껴질 것 같아서 네, 좀 그 장면이 다시 볼 때는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되게 왜 이렇게 울컥하죠? 저도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 그 부모님 만나서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좀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오면서 이렇게 울컥하네요. 용진과 영분의 관계성은 단순히 간병인가 환자의 아들 그 이상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한이의 병은 엄마와의 헤어짐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병을 달고 태어난 건지 어떤 설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연기할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죠. 친어머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들을 만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데요. 2014년에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침대에 누워 계시는 상태예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집에 있기는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어머니께서 그걸 다 하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닌데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엄마한테 왜 이렇게 아빠한테 난 정이 안 생기지? 그건 뭐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영화와 같은 비슷한 상황의 집이 저도 겪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러면서 이제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 집 어머니는 안 힘드냐? 왜냐면 제가 저걸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영화 안에서도 용진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암묵적으로 다 피하고 그 모든 어떤 괴로운 것들,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고 많은 목욕들을 시키는 것들은 사실은 영분이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 이제 아버지가 사라지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족쇄가 풀려졌었을 때 그냥 가버리시기 시작을 하면은 나는 어딘가에 빚지었다라는 마음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 풀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친엄마라고 하면은 그냥 투닥투닥 하면서 어떤 뭐 추억 얘기하듯이 살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피가 섞인 관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이라는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자기의 죄책감이 같이 있는 거죠. 뭐가 좋든 싫었든 아빠라는 존재는 분명 나와 피가 섞인 존재인 거고 근데 뭐가 어떻게 있든 이 문화권 안에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분명하게 자식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고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은 둘의 관계에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치관들이라든가 정당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정당하고 싶은 거죠. 나는 비겁하지 않았어.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더 최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냥 더 나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자기 어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고작 이 정도. 그러니까 그런 되게 개인적인 것들과 맞물리기 때문에 질척거리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이제 가장 큰 건 사라졌지만 이제 아줌마라 뭐 엄마라고는 안 불러도 되지만 아줌마라 그냥 즐겁게 살면서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옷 이것도 좀 사드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주변에서도 참 보기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사라져버린. 얘한테는 제대로 된 인간된 삶을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순간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모두들 되게 이타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지극히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납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방황하면서 그렇게 쫓아간 거 아니었을까?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는 되게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준이 그 마지막 밤에 다시 서류를 찢으면서 조금 마음 아픈 말을 할 때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는 그 장면이 가장 그 사람의 진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장선 배우님 아신가요? 그 과오 부분은 감독님과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이불루 같은 그 텐트 안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쓴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속에서 이 아이에게 과호흡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는 나름 이 아이가 과호흡이 생긴 이유를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타고나길 그랬다기보다 심리적인 이유로 이제 고아원에서 가장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순간이 입양하고 싶으신 분이 오셨을 때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명을 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선택을 받아도 내 친구한테 미안하고 내 친구가 선택받으면 또 그게 되게 그렇고 사실 또 이별을 앞두고 있잖아요. 형제처럼 지내다가 얘가 떠날 때 되게 부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입양이 결정된 날 결정된 친구도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 친구가 그런 감정들이 버거울 때 과호흡이 생겼다라고 생각했고 그 과호흡 때문에 사실 입양이 힘들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게 호흡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를 접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도 필라테스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실 공항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런 환경이 한이에게 되게 버거웠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태백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거 마음 깊은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런 과호흡에 대한 생각들은 좀 그렇게 하나씩 찾아갔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PD님과 이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는데 원래 필라테스를 하셨어서 감독님께서 조금 즉흥적인 반영도 있으셨고 PD님도 은준의 역할 그 집도 이제 그 배우님 본인의 집이셔서 그렇게 또 자가시라고. 제가 다른 소리지만 좀 단언컨대 그 태비현님 분명 주식을 하실 것 같은데 경대관님은 추천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여러 요마들이 자가시라고 자랑을 좀 하셨어요. 그런 반영들을 좀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그 필라테스 연습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원 안에 텐트를 쳤을 때 그 큰 창 뒤로 아파트가 막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이 사람의 그 외로움과 어떤 되게 아픔을 되게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았는데 그거를 로케로 먼저 설정했다고 하면은 너무 찾기 힘들었을 텐데
그게 또 오히려 반대의 경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필라테스를 넣으신 이유가 뭐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네. 네, 사실 그 배우분들 중에는 이렇게 여러 연기 외에 수입을 제가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거 없이 하다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정도 이제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을 감독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한이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태백에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또 PD님께서 잘 섭외를 해주셔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뒤에 뭐 아파트가 있었 이런 거는 사실 저희의 어떤 원래 계획은 없었고 진짜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게 아마 그 현장에서 그렇게 보이게 촬영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저는 감독님의 어떤 플랜이 어느 정도 섞여 있었지 않았을까. 그 필라테스라는 활동도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업을 하는 한이가 좀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 감독님이 안 오셔가지고 진상을 규명할 수가 없네요. 이게 의도가 어느 정도 섞이셨는지 정말 즉흥적인 것이었는지. 네.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영분과 택시기사 아저씨의 장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서 저는 엄마라는 역할, 굴레를 벗어나서 한 사람의 이성으로 보이고자 하는 영분의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외로운 성우로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개인의 모습 같기도 하다고. 저도 약간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그 택시 기사하고 뽀뽀과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관으로 가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태희가 용준이가 그거를 지켜보고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준태, 그러니까 준태 이름이 뭐지? 준배 이름이 뭐지? 용식 씨가 촬영하러 왔다가 그 신이 사라진지 모르고 왔다가 마음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네, 회차가 줄어들었죠. 아무튼 예, 그런 신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GV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관객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영분이 저기 용식 씨한테 왜 이렇게 꼬리를 치냐고.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어떤 계산이 되어 있진 않았고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 영분으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뭐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또 착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여자로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가지도 않고 나를 바깥에서 기다려줬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나를 기다려줬어. 그러니까 이거 나를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은큼해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의 이야기를 하면 말이 뭐 전달이 되고 소문이 날 수도 있지만 나를 기다려준 이성이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어디인가에 소문이 날 사람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가장 편한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하고 다음에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이 잘 술술 나왔던 것 같고 글쎄요 꼬리를 친 건지 안 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본능적인 어떤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게 꼬시는지도 아니든. 네. 저는 선배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그 장면이 너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전달됐던 것 같은 게 저도 처음에는 둘이 뭐가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엄마와 딸 또 다른 아들과의 관계성이 좀 짙은 영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려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엄마라는 그 이름 안에 너무 많은 걸 가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선입견이잖아요. 사실은 엄마도 자유가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 아버지와 부부 관계일 때는 그럴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이고 누군가의 엄마지만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한이 엄마가 나오지만 윤진 엄마가 나오지만 이 사람의 만약에 그냥 혼자만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영화라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자가 여성이 남성을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영분이라는 좀 외로운 사람이 의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는 제스처 같은 거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기가 어떤 그런 어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하는 행동? 내가 예쁨 받고 싶을 때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이 사람이 더 외로워 보였고 좀 영분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나거나 이런 걸 두려워한다면 그래도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또 빨리 떠나고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게 또 더 마음 아팠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날아가신 분들 중에서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꾸 오래돼서 이름이 윤식 씨. 윤식 씨가 오셔가지고 그 막걸리 집에서 제가 노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객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우리 용진이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 과거가 아니었나.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윤식 씨가 죄송해요. 윤식 씨가 어떤 나에게 영분에게 보이는 그 회상 그런 걸로 또 봐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네요. 그런 면이 이 영화의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과거 혹은 미래들이 조금 그려지는 인물들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걸 기대하게 되고 궁금해지게 되고 그런 힘들이 저를 계속 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었었는데 한이는 잘 웃고 긍정적이라서 주변 사람들까지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캐릭터는 그런데 왜 항상 혼자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더불어서 사실 그 영분 캐릭터도 그렇고 한 캐릭터도 그렇고 제가 조금 감독님의 그 작업 현장이 궁금했던 이유가 두 분의 캐릭터가 되게 소녀 같고 걸음걸이 같은 것들이 되게 저분들이 원래 걸음걸일까 아니면 저게 캐릭터에 걸음걸일까라는 궁금증을 좀 자아낼 만큼 좀 아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말투나 그런 행동들이 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두 분이 점점 그런 부분들이 좀 닮아간다고 느껴졌었고 그런 캐릭터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일단 그 사전 대화를 나눴을 때 이 한이라는 캐릭터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아직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런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현장 첫 코멘트도 그 걸음걸이
느꼈고요. 좀 아이 같은 면이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저도 이 아이를 생각할 때 되게 여리고 아이 같은 친구가 나중에 엄마를 안을 수 있을 만큼 커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웃거나 이런 것들이 얘한테는 자기 방어이기도 하고 그게 웃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는 웃지 않고 다른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어느새 잘 배우지 못한, 그러니까 크긴 컸는데 아직은 애고, 그래서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게 기대 보거나 좀 이런 게 좀 투정도 부려본 사람들이 더 부릴 수 있고 기대 본 사람이 기댈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약간의 나는 기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외로워서 고기를 먹을 때 통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래서 뭐 서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렇게 관계를 가까이 맺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였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이가 엄마를 잡기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물론 정말 너무도 순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를 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게 되고 또 맨 마지막에 나도 두렵다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게 한이도 엄마를 만나면서 조금씩 이 한 발짝 조금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물을 계속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걸음걸이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건 제 걸음걸이고요. 근데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에서 되게 그 원래 또 평소에 요 안에서도 걷는 걸음걸이 말고도 그 아마 감정을 느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미팅을 할 때 사전에 이제 감독님이 저희 집 근처에 오셔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대충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정서구나. 딸을 버렸고 딸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그래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앞으로 된장찌개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그러면 관객들이 정말 감동하겠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은 그런 엄마가 아니라 인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된장찌개 먹는 게 왜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 영분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남들이 봤었을 때는 나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인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말뜻을 참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은 관객들이 감동해요. 감동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끝까지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거에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왜 엄마가 인간이 아니야? 엄마가 인간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퍼뜩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대본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고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태백을 가는 기차를 탔죠. 그래서 혼자 가면서 그래 모르겠다. 가서 그냥 지금 편한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어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독립된 인간으로서 영분이라는 그 인물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떤 그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것보다 저는
하나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것과의 어떤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 명분이란 이름이 혹시 어떤 의미로 지어진 건지? 아 저희 둘째 올케 이름이에요. 약간 상상하기 편한 혹은 아니면 그 이름만 좋아서 아 저는 이제 두 올케가 있는데 두 올케들하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참 같이 식구가 되면서 되게 많이 싸웠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툼도 하고 세월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매 같거든요. 예 많은 그 시련들이 있었죠. 그 시련들을 다 겪고 났는데 아 우리 올케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연기를 계속하고 있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어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힘든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눠 가져주고 이랬었던 그게 너무 고맙고 지금은 예, 가장 감사하는 예, 친구 같은 올케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 올케 중에 작은 올케 이름이 관객분들한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영분이라는 이름을 선택해서 이런 거예요. 네. 저는 그 태희 배우님을 오늘 실제로 처음 뵌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캐릭터 느낌들과 인물의 느낌들과 실제로 뵀을 때 배우분들의 느낌과 가장 좀 간극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연기를 너무 잘해주신 건 거죠. 그래서 연기하실 때 또 제작부도 하시면서 참여를 하셨으니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캐릭터를 만드시는데 두셨고 혹은 제작부와 함께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이나 재밌는 기억 같은 거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공연할 때는 되게 이제 큰 공연들도 좀 해보고 저도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뭐 하나 만들 때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게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제작보다 하고 그러는 거는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배우만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순간이나 시간들을 연기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게 일단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를 못하고 이 많은 어떤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해야지 이 작품에 대한 색깔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또 인물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작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저희가 배우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잠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또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제가 또 마음이 이제 편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제 마음 편하자고자 이제 이렇게 많이 한 건데 뭐 질문이 뭐였죠? 제작부와 함께 하시면서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는지요? 네, 에피소드는 이제 이마트 가는 게 제일 큰 하늘에 별 보러 가고 그랬었던. 근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연출을 하고 이제 작업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배우로만 이 작업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나중에 다른 작업들을 할 때 다른 이제 파트들에 대한 이해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됐든 되게 익숙한 쪽에게만 편파적인 어떤 이제 의견들을 하게 되는 거고 할 텐데 사실은 이 아까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되게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험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항상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여 보고 부딪혀 보면서 내가 자주 그러니까 사실 배우로만 있으면 배우만 접하지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어떤 스태프들하고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않으면은 이해심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가까운 쪽으로만 이해하려고 계속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저도 그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딪혀 봐야지만 저 일에 대한 것들 그래야지 사실 뭐 조명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뭐 마이크나 사운드나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중간에 생기는 어떤 트러블들을 잘 이제 이해하면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다 밉죠. 저 사람 날 이해 못해. 저 사람들은 날 모르는 것 같아. 정도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더 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요즘엔 다 많이들 하잖아요. 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좀 다른 데 가가지고 지금 무술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무술도. 네, 배우들이 30명이어가지고 이게 좀 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청 능력치가 엄청 높으신 전 돈 받으면 배우이셨군요. 나거든요. 역시 경제적인 관념을 쫓아가신. 저도 이제 독립영화 쪽을 이제 많이 그래도 뭐 하면서 확실히 다른 스텝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분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거나 더 많은 작업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배우님도 그러셨군요. 혹시 제작부로서 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단지 때는 연기가 탁월하셨다고 네, 영분 캐릭터가 네, 원테이크인가요? 예, 하셨습니다. 어디가 아니지? 그거는 우리 PD님이 전화하시는데 원테이크였나요, PD님?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 동선이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나가는 질문으로 드려봤고요. 긴 질문 중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영분과 한이는 행복해졌을까요? 평생 나무로 살아온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특히 영분은 한이에 대해서 죄책감이 클 거고 아픈 것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기엔 큰 부담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배우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두 사람의 미래는 해피엔딩일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옛날에 이제 초반에 받았었는데요. 저는 한이 곁에 남지 않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겹살 먹고 뭐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사실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어떤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그림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났었을 때 그동안에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보는 사실 한이가 엄마라는 거를 몰랐었다면은 그 주변에서 호떡 사주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웃으로 지내고 엄마가 숨겨놓고 이렇게 얌얌얌 즐기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진짜 실제로 이런 모녀의 관계가 되려면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부딪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 바람의 언덕에 가서 그 순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더라도 한이하고는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가끔 만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떨어져 있고 가끔씩 연락을 하더라도 하지만 그 전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같이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희 배우님께서는 같이 참여하신 배우면서 제작부로서 어떠신지?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같이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방향이 분명 존재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그런 전 친구들 아들 딸들이나 뭐 체육관 뭐 있는 애들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왜 걔네들하고 잘 지내고 좋아하는지 저는 딱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얘네들하고 즐거운 추억만 그 순간에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이 엮여서 산다라는 거는 한 가지 감정으로만 엮여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무수한 감정들을 부딪혀가면서 생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한더라도 그런 과정을 또 그렇다면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윤여상 선생님 요즘에 상 받았을까도 이렇게 하다는 가장 저한테 남는 말은 인생은 쓸쓸하더라. 쓸쓸한 거에 대해서 그전에 왜 쓸쓸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인생은 쓸쓸한 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사고 재밌는 것 같은데 또 쓸쓸하지? 근데 이건 나만이 가지는 감정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구나. 어쩔 수 없이 그거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둘이 볼지 안 볼지 사실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인생의 행복이나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가족들하고 오늘 뭐 밥을 먹는다고 했지만 저희는 좀 거의 다 따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성향이 있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장하면서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또 거기에 맞춰주시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잘 조절됐을 때 더 화목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좀 하면서 저는 싸우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싸우면서도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상적인 바람으로는 한이와 영분이 계속 회원님과 그냥 선생님으로 남아서 뭐 용준과 뭐 소개팅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엮어보면 합니까? 되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요? 제가 그 수정될 만한 것들은 다 얘기하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아니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조금 작품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관객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감독님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 가서도 정말 그 저희들한테 참 잘해주시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눈빛이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냉정해지세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어떤 만찬이나 맛있는 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만 정작 본인은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요. 예, 점점 냉정해지셔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혹해지시고 어떤 인물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나는 이렇게 제어하신다, 난 제어가 아니라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담을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건가요? 이거는 농담이었고요. 되게 그래요? 네, 꼭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네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두 가지 그 질문을 같이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님들의 요즘 근황과 앞으로 차기작 준비하시는 거 있으시면 지금 마음껏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배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제목이 바람의 언덕이었을지, 각자 배우님들이 생각하는 바람의 언덕이랑 어떤 의미이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네, 왜 바람의 언덕이었어요? 매봉산의 바람의 언덕이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바람도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했겠지만 바람이라는 어떤 가벼운 것들이 시 언덕에 걸려가지고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쉬고 싶은 것도 마음의 어떤 무거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언덕. 저는 이게 근데 제목 바뀔 줄 알았는데 그걸 끝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지역 명소잖아요. 서울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래서 처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계속 하면서 좋구나. 하지만 바람의 언덕 치면은 매봉산 어디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촬영 중인데 이제 뭐 12월의 봄이라고 이제 팡팔의 이동구 감독이 이제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가성비죠 뭐 결국엔 되게 이제 가성비로 이제 무술 감독으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원래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하고 공연할 때 좀 하긴 했었는데 최대한 피해 보려고 했었지만 가성비라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그것도 되면은 어떤 액션 장면이 나오면 저 사람이 했나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바람의 언덕이 진짜 그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있는 그리고 또 어떤 관객분께서 이 바람이 이 바라다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하다. 저희가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끼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모두가 각자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로운 사람들인데 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저희도 관객분들 통해서 하게 됐었고요. 저도 지금 촬영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젓갈을 파는 젊은 엄마로 굉장히 그 작품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단편 중에 창진이 마음이라는 단편을 촬영했었는데 작품은 이제 상영도 되고 했었는데 그 감독님과 또 이번에 다시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편. 네네. 나한테 연락. 네. 경제적이네요. 네. 그리고 아마 그 나중에 또 선배님도 또 출연 중이시긴 한데 촬영 중이시긴 한데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그 인투기 하셨던 감독님의 그 작품의 거의 끝에 마지막 장면쯤에 이렇게 살짝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또 개봉을 하면 편집되지 않았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은 이거라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의 언덕은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감독님께 주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제목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목으로 몇 개를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은 촬영 때 점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지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과 타협하시지 않으시고 바람의 언덕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이 타줄 때도 있고 아무튼 오셨어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신 게 있으면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람의 언덕이 그렇게 끝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지금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냥 기타 주민들이에요. 기타 주민들이고 그래서 뭐 이제 회차는 좀 되기는 하는데 저를 찾으실 수 있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참 제가 카메라를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보이는지 그런 거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막 했는데 끝났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남아있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항상 이상하게 제시는 맨 마지막에 찍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찍었는데 어떤 날은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또 전 안 찍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떼신해서 거기 찍는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카메라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카메라 만났으면 빨리 좋겠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두 분이 모두 출연하신다니 꼭 찾아보고 제가 인스타에 그 자막 엔딩 크레딧 인증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람 정말 큰 세상이 아무리 안아주려고 해도 너무 작고 열려서 그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안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그냥 바람 이런 질문이 나와서 그냥 스쳐간 말이 그 바람이 좀 그런 공간들을 좀 채워줬지 않나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깐은 뭐 정말 엄마와 딸 이상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로 좀 안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미의 바람의 언덕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집에 모델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